자, 그런데 이제 판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잖아요. 그 뭐 이상한 뭐 L모, 뭐 A모 이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 다 내 판이야. 내가 조직한 거고 뭐 이거 이렇게 끌고 가야 저렇게 끌고 가야 난리를 난잡하게 난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짜 우파들. 첫째, 참고로 지금 저 사진은 뭐냐? 홍콩에서 이번에 지난 주말 시위할 때 성조기가 대량 등장했어요. 그리고 미국 국가막 부르고. 우리 언론이 많이 주목을 안 해줘서 그러지. 이 가짜 우파의 증상은 현대 문명의 변곡점 찍고 이제 보수혁명, 자유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무시 은폐해버려요. 그 다음에 지난 50년간 이슬람 석유 횡포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 주도의 석유 안보 질서로 완전히 게임이 바뀌었다. 이거 무시 은폐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저게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권력 해체까지 가거나 혹은 중국 자체 해체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런 문맥 아래서 홍콩 사람들이 분투하고 있다. 이거 무시 은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씹죠. 지금 보세요. 홍콩에서 나오는 구 베이징에 저항하라. 홍콩을 해방하라.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하라.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the US. 홍콩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Hong Kong. 이러고서 사람들이 밀려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 주말 구호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저거. 제가 갈 때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홍콩 해방구 된다. 저거 밟지도 못하고. 이거 홍콩 사람들 저거 성조기 들고 탱크에 서 있는 그 트럼프 사진 들고 이러고 아니 저게 특바냐고 백모 보고 특바냐고 비아냥거리는 우파 유튜버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어요. 홍콩 저거 특바 저기 개 멍청이들이더라고 비웃어 보셔. 홍콩 특바 개멍청이라고 비웃어 보시라고 당신들. 틈만 나면 이게 가짜 우파들 트럼프 씻고 미국 씻고 이게요. 지금 저게 지난 주말 홍콩 사진이에요. 저러고 행진했다고요. 사람들. 그런데 이 가짜 우파들 이래 근성을 잘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기사예요. 여기 동아일보 기사인데 뉴시스 보도, 뉴시스 기자 이름 안 나왔어요. 미국 대선 바이든 51%, 트럼프 42%,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승. 보면 저 기사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도 선거 당일 무렵까지 무려 10%포인트 이겼다. 트럼프한테. 그리고도 졌다 선거에선. 그 얘기는 없어. 저 기사만 보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깨죽나는 걸로 생각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미중 전쟁이나 홍콩 해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조 바이든은 별명이 저게 조진핑이다. 저게 저 아들 끌고 가갖고 그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에서 그 아들이 하는 개 허접한 그 프라이빗 우리말로 하면 요번에 얘기해 PF예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아들이 하는 개허접한 PF사에 1조 원 출자시켰다. 이거는 저기랑 달라요. 요번에 그 조국이의 그 코링크랑 달라요. 코링크는 6천억 출자하겠다라고 바람을 잡았다가 MOU만 잡았다가 아직 돈은 안 들어왔어요. 중국 공산당 계열 회사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조 바이든은 1조 2천억이 실제로 꼽혔다고요. 그 아들이 하는 허접한 회사.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허접하냐. 해군 장교하다가 코케인 해갖고 불명예제대한 놈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기사에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니 조 바이든은 이러한 중국 관계에 대해서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중전쟁 구도를 내년에 계속 밀고 가면 조 바이든은 필패다. 필패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게 한 구절 있어야지 여기 사람들이 보고 미국 상황을 짐작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분위기 잡는다니까. 저렇게 해서 정신 승리하고.
저게 가짜 우파들이랑 가짜 우파들이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저게 지금 동아일보 뉴스인데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우파 유튜버라고 칭해지는 모씨의 발언들 이때까지 트럼프나 미국 보수나 미국 공화당 정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음미해 준 적 있나. 그냥 샌드백 아니에요. 장사치 천박한. 나는 오늘 저 인간을 개땡땡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무슨 우파예요. 짝퉁이지. 가짜 우파의 증상 넘버 2. 북한 해방과 CVID.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가능성을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지금 이게 조선일보 사설인데 오늘. 북핵 대표 스티븐 비건이 한일 핵무장론을 공개 거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체된 북핵 협상이 내년 대선에 걸림돌이 되려면 트럼프는 순식간에 낯빛을 바꿀 인물이다라고 저기 사설에 써 있어요. 이게 뭐냐. CVID가 실패하면 트럼프는 그냥 북한을 실제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일 핵무장을 방치하는 그런 노선을 갈 거다라고 쓴 거예요. 저 사설이. 그런데 저게 얼마나 황당한 사설이냐. 무식하고. 저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스티븐 비건이 한 발언의 문맥은 뭐냐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한국과 일본도 핵보유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저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저게. 아니 미 국무성 발언을 요새 쭉 보세요. 그 얘기예요. 엊그저께도 폼페오가 그랬잖아요. 폼페오도 그러고 국무성 고위관료도 북이 핵을 보유한다는 상황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 그랬다고요. 저러면서 저게 또 유식하게 스티븐 비건이 인용한 키신저를 아무 문맥 생각도 없이 그냥 인용했어요. 키신저가 뭐라 그랬냐면 북이 핵보유국이 되면 결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부 핵도미노가 벌어진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문맥이 키신저 말의 문맥이 그거예요. 뭐냐면 비건이 인용하지 않은 비건은 당연하니까 인용 안 했고 그 말이 그러면 키신저가 야 북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우리가 동아시아로 핵도미노 일어나는 거 우리 방치하자. 키신저 그 영감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 키신저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저때 이거예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도미노가 벌어져 가지고 핵이 NPT 체제 자체가 다 깨진다. 비확산 체제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다. 우리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은 와서는 안 된다. 그게 키신저 발언의 전체 앞뒤 문맥입니다. 그중에 비건이 인용한 건 뭐냐? 당연히 키신저 발언이 그런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비건이 인용한 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핵도미노가 벌어진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비틀어 갖고 트럼프가 이제 내년 선거판에 쫓기면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하고 그리고 한일에 핵 확산되는 거를 그냥 용인하게 된다. 이러고서 전제를 해놓고 거기다 대고 트럼프는 지 말 그대로 삼켜먹는 쌍스러운 놈 이러고서 사설을 갈기는 거야. 조선이. 개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거예요. 사람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개돼지로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야 이렇게 다 망하게 자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사소한 거 따질 거 있어. 그냥 다 뭉쳐서 반문연대. 노림수가 거기 있죠. 개돼지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종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거죠. 사악한 겁니다. 가짜 우파의 증상 세 번째 증상. 닭 탄핵 묻고 가자. 닭근혜 탄핵 묻고 가자요. 지금 젊은 우파 유튜버들이요. 박근혜 팔아갖고 뜬 다음에 지들끼리 페이스북에서 써놓은 거 보면 가관이에요. 지들끼리 야 그 닭근혜 그거 뭐 무능해서 된 거지. 우리 이제 그거 다 넘어가야 돼. 이런 거를 써놔 페이스북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오픈해서 혹은 암묵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비판하는 척하고서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들이요 아주 그 고단수예요, 이 장사꾼들이. 근데 얘들이 어디서 이걸 배워왔냐? 정경련 찌끄레기들이 주도한 거라고. 정경련 찌끄레기 대표적인 게, 찌끄레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경련에서 키운 단체에 그 대학생 단체 간부 지냈던 여명이라는 친구, 탄핵 비판하고 탄핵 소동 때 나가서, 탄핵 난동 때 나가서 제가 세워져 갖고 그게 인연이 돼서 거기서 연설도 가끔 하던 친구가, 홍준표 때 그 비대위에 들어가서 그 어린 친구가 뭐 앞으로 크게 낙점을 받으려고 했는지 뭔지 결국 박근혜 호적 파내는 거에 같이 했잖아요. 저 그거 그 비대위 들어가서 같이 놀던 그 이른바 우판이 그거 다 정경련 인맥들이거든. 이 사람들 저 요새 어디 가서 그냥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잘 인사도 안 하고. 하도 구역질이 나서. 미운 게 아니라 구역질이 나. 니들이 그러고 우파냐 이거지. 이게 로그 증상이거든요. 로그라는 건 뭐냐면 이승철이 보세요. 그 정경련 상금 부회장까지 올라간 친구. 이 친구는 아무도 못 말렸다고. 왜냐? 노무현 때부터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에 돈 찔끔찔끔 나눠주는 수도꼭지를 관리하던 사람이라 엑스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렸어, 이승철이. 지가 박근혜에 대해서 잘 보이겠다고 그 무슨 스포츠 재단 뭐 이런 거 프로젝트 쿠킹하다가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법정에서 헌재에서 가서 박근혜가 다 시킨 거예요 하고 손가락질 해갖고 박 대통령 잡아넣게 한 1등 공신이 정경련 상금 부회장 이승철입니다. 그 밑에 있던 또 Y모라는 인간은 또 재판정에서 청와대 저기 뭐야 허현준이 자기를 협박성으로 눌러갖고 자기가 우파에 돈 나눠줬다고 그런, 제가 보기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사실과 같다면 제가 출연시켜 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잖아, Y씨. 나 알잖아. 여기 나오라니까. 그 Y씨는 또 이 전경련에서 길러내갖고 또 뭐 역사 교과서 전쟁하는데 무슨 뭐 잔다르크인가 전다르크인가에서 뜬 사람 보좌관까지 했잖아. 다 그물이에요 전부. 그걸 사람들은 우파, 보수, 젊은 친구. 구역질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고쳐야 돼요. 이게 로그화된 거라니까요. 로그란 건 뭐냐. 기업 오너들은 그 뜻이 없어. 삼성에 이재용이 그 뜻이 있었나? 없었어요. 밑에서 돈 다루고 쪼물락쪼물락거리고 살림한다는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계, 자기 착각, 자기 망상, 자기 거짓말, 자기의 사기질을 벌린 거예요. 이게 로그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CIA 요원이 밖에 나가서 지 멋대로 막 일 틀어버리는 걸 로그라고 부르잖아요. ROUE. 그리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기업만 옹호해. 이게 얼마나 또 천박한 기업 옹호냐. 저기 자유경제원이 1등으로 섰었죠. 저걸. 공병호 씨 그거 좀 얘기 좀 해줘요. 초기 자유기업원이었으니까 공병호 씨는 저 사정을 잘 알아. 그때는 저런 칼라가 없었거든. 공병호 씨가 자유기업원 만들었고 자유기업원이 나중에 자유경제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병호 씨 자유기업원만 해도 굉장히 소박했다고요. 그때는. 나중에 이게 괴물같이 돼요. 지금 자유경제원 다시 활동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유경제도 요번에 좀 잘하세요. 요번엔 정말로 그 사상을 좀 파시라고. 그래서 요번엔 인스티튜셔널리즘, 제도주의를 좀 띄우라고요.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도주의라는 건 뭐냐면 시장은 정치 철학에 바탕한 제도의 진화 게임이다 이거예요. 이때 무슨 정치 철학이냐. 기회비용 자꾸 낮추고 공정성 높이고. 기회비용을 낮춘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할 길이 없는 걸 기회비용이 높다 그래요. 자, 낙도에 갔어. 쭉 배 타고 3시간 들어가는 길이야. 여름인데. 아이스크림가 먹고 싶어서 죽 가는 거야. 갔더니 서울 시내에서 파는 거 1,000원짜리인데 거기 5,000원 받아 하나에. 아니 좀 해서 한 3,000원만 해주세요. 그 운반하는데 고생한 거 생각하시고. 그랬더니 가게가 보는 아저씨가 일 없이요. 저기 초섬 가면 조금 육지 가면 좀 싸지겠네. 거기 가서 사서 드세요. 육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걸리는데. 그럼 5,000원짜리의 아이스크림의 기회비용은 육지에 왔다 갔다 하루예요. 그런데 이게 경쟁적으로 가게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서울 시내 1,000원 대비 뭐 배로 옮기는 값도 적정인 또 시즌에 그런 그 수고료 뭐해서 한 2,500원에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즉 하루 왔다 갔다 하는
2,500원으로 낮아지는 거잖아. 그게 시장의 발전이에요. 기회비용이 자꾸 낮아지는 게. 그걸 다른 말로 해서 공정이 강화된다 그래요. 페어 마켓이. 그런 식으로 시장은 진화 발전하는 거다. 이게 바로 제도주의라고 불러요. institutionalism. 이 얘기 안 해요. 정경련 저 찌끄레기들. 이 얘기 안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 기업과 재산 있는 사람들을 자유방임해 놓으면 시장은 저절로 발전한다.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저 자유경제원 정경련 찌끄레기들의 일방적 시장 옹호, 일방적 가진자 옹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 왔다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요, 저게 극단으로 나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 안 했어도, 남북전쟁 안 했어도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귀로 들었어요. 미국의 친기업, 기업파리들. 아주 천박한 그 삼류 기업 옹호론이죠. 정경련에서 딱 저런 식으로 길들여 버렸다니까 애들을. 걔들이 지금 젊은 우판에 젊은 보수니 이러고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황당하지.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내놓고서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그런 입장은 이걸 다시 말해서 무정부주의적 시장 방임주의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그 우파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 당신들 리버테리아니즘 아니야? 그러면 저희는요 고전적 자유주의인데요. 클래식 리버럴리즘인데요. 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200년 전 거고요. 이게 보수주의의 형제거든요. 자유방임주의와 자유주의를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런 지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정확한 사기질을 쳤다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탄핵파, 묻자파죠. 박근혜 묻고 가자. 근데 그 얘기하면 유튜브 구독수 떨어지고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유튜브에서는 안 해요. 페이스북에서 자기들끼리네. 나이 불과 30, 40 우파 청년이라고 떠받들여지는 애들이. 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집니다. 왜냐? 우리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 시장이 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냉정하고 보다 더 치밀하게 정치 교양을 계속 높여가면서 야, 그 내부 총질하지 마. 이런 얘기 그냥 귓가를 흘리고 계속해서 음미하고 평가해 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 파워는요. 변곡점을 찍고 날아 올라가고 있는 현대문명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자유혁명 물결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파워를 소진시킬 수 있는 힘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파워는 계속 그냥 용암처럼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 내부 총질 많이 하자고요. 내부 비판 많이 하자고요. 저도 이제 살벌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10월 3일 다시 말해서 개돼지가 아니시면 모두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